요사모 분들은 첫 번째로 내 인생을 돌아보는 시기랄까요? 하라는 대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고, 왜 마음은 이렇게 아파야만 돌볼까? 내 마음 근육을 키워서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명상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명상이라고 하면 고등 래퍼에 출연했던 김하온 래퍼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꿀벌 모양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명상이 자기 취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막 이렇게 랩을 하더라고요. 안녕, 난 김하온이야. 날 소개하지. 취미는 타이치, 메디테이션 뭐 이런 랩을 하길래 뭐야, 되게 신선하다 막 이랬단 말이죠.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명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모신 분은 와리의 마음 단련장이라는 2030을 위한 마음 피트니스를 운영하시고 마음도 운동이 필요해라는 책을 쓰신 노영은님을 모셔봤습니다. 와리의 마음 단련장이라는 커뮤니티를 여셨는데 어떻게 여시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용감하게 퇴사를 하고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되지 않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도 좀 이별하는 사건들이 저에게 발생을 하게 되면서 정말로 마음이 많이 아픈 그런 상태를 겪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우울증을 진단을 받고 오랫동안 좀 아픈 생활을 하게 됐는데, 처음으로 이제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상담도 받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번쩍 들기 시작했어요. 왜 마음은 이렇게 아파야만 돌볼까? 그 전에 좀 운동도 하고 내 마음 근육을 키워서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어떻게 하면 좀 마음을 미리미리 돌볼 수 있을까라고 좀 찾아보게 됐는데, 혹시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마음 돌봄 솔루션 혹시 생각나시나요? 예방하는 차원? 글쎄요, 별로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아플 때 가는 전문적인 솔루션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문턱이 좀 높은 건 문제긴 하지만 정신과나 상담 같은 경우는 잘 선생님들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예방 차원의 솔루션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게 됐고, 제가 우연히 이제 창업을 하며 시작하게 된 명상을 그때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명상을 통해 좀 새롭게 재기하고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일상을 살게 되면서부터 이렇게 좋은 거 내 친구들한테도 좀 알려주고 싶다.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명상을 알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그때 이제 와리의 마음 단련장이라는 브랜드가 그제서야 생겨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마음 단련장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헬스장 가는 것처럼요, 일상 속에서 마음을 돌볼 수 있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와리의 마음 단련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25세에서 35세 사이에 여성분들이 많이 찾는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오시면 날 닮은 너를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과거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아무래도 오실 것 같아요. 어떤 공통적인 고민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왜 명상하러 오셨어요? 라는 질문을 늘 드리게 되는데 답이 거의 비슷해요. 쉬고 싶다는 거죠. 쉬고 싶어서 왔다는 건데, 몸이 쉬는 것과 마음이 쉬는 거는 사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또 한참 보고 나면은 몸은 쉬었을 수 있으나 마음은 불편하거나 좀 힘든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요사모 분들은 첫 번째로 내 인생을 돌아보는 시기랄까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잘 하라는 대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고, 그런 커다란 질문 앞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그런 상태? 그래서 그때 좀 내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죠. 마음도 운동이 필요해를 읽으면서 제가 진짜 공감했던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감정을 팔레트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너무 유독 많이 쓰는 감정들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감정 팔레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나한테 자주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 채 살게 되면은 그 감정에 압도되어 버려요. 그래서 내 감정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러면 내가 지금 화가 났어요.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네? 라고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네, 네. 더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네. 화가 났어! 아이, 화야! 아이고, 화나! 더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설명드릴게요. 되게 좋은 네, 지금 예시를 알려주셔가지고 예를 들면 화가 났을 때 내가 억울해서 화가 난 건지 짜증이 나서 화가 난 건지 어떤 이유가 있겠죠. 더 디테일하게 초록색 안에도 여러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슬픈 건지 그리워서 슬픈 건지 또 억울해서 슬픈 건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연습을 하는 게 감정 팔레트를 대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기본적으로 너무 어두운 색 위주로만 색깔을 써 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정말 자주 어두운 색을 쓰네라는 걸 알아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구름이 하늘인가요? 갑자기 구름은 구름이되 하늘이 아니려다? 네. 다른가요? 구름은 계속 움직이고 지나가죠. 근데 나도 내가 화 그 자체인 줄 아는데요. 화는 그냥 나한테 왔다가 조금 있으면 사라지기도 하고 또 다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감정 그 자체는 내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가 났으면 화나! 뭐 이게 아니라 화가 났네? 지금 왜 내가 화가 났을까? 맞아요. 지금 또 이 화난 감정 때문에 내가 지금 부들거리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분석해 보라는 얘기시죠? 맞아요. 몸의 감각을 느껴보라는 거죠. 뭐 가슴이 막 조이네, 손에 땀이 나네. 이게 바로 화라는 느낌이구나 하고 아는 거죠. 좀 있으면 지나갈 거니까요.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코어 근육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헬스장 가면 코어 근육이 아주 엉망이세요. 안 되겠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막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핵심적인 근육이잖아요. 네. 몸에서도. 근데 마음에도 핵심적인 근육이 2개 있다고 하셨어요. 코어 근육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내버려 두는 근육,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시작하는 근육인데요. 저 오늘 여기 올 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내가 오늘 나가야 되는데 하필 내가 나가는 날에 이렇게 날씨가 덥다니 라고 화를 낼 수도 있었겠죠? 택시 타고 오셨잖아요. 네, 택시 타고 왔는데요. 뻥치시네. 일단 걸어는 나왔으니까. 알겠어요. 날씨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근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에 자꾸 통제하려는 습관을 가지면 고통이 시작돼요. 근데 이제 명상에서는 그 완전 반대 근육을 키워주는데 내버려 두는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통제하지 않으려는 근육을 키우는 건데 아까 더운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화난 거랑 비슷해요. 덥구나. 덥다는 건 이런 느낌이야. 코끝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후끈거리네. 덥다는 건 이런 거구나 하고 감각적으로 이 더운 활동을 느껴보는 거예요. 이게 내버려두는 건데 안 될 것 같은데요? 약간 옆에서 표정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덥다는 건 이런 거구나. 땀이 송골송골.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네. 좀 그래 뭐 날씨가 뭐 내가 좋을 때만 날씨가 좋을 수 있나 그냥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제하려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나한테 짜증을 덜 불러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걷다 보면은 또 바람도 불고요. 또 실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통제하려는 근육을 덜 쓰는 연습을 하는 게 명상에서 알려주는 핵심적인 근육이에요. 하긴 생각해보면 그게 자기중심적 사고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저 도대체 왜 그래? 너무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소풍을 가는 거랑 날씨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필 오늘 내가 소풍을 가려니까 날씨가 이렇네? 그리고 내 기준에서 이상한 사람이지 그 사람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닌데 내 중심을 생각하니까 저 사람 왜 저 따위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자기중심성을 좀 벗어나서 어찌할 수 없는 거는 어찌할 수 없게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정확합니다. 두 번째 근육은 다시 시작하는 근육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뭔가를 해볼 수 있어야 하는데 명상이 이 근육이 길러져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명상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호흡에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호흡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절대 호흡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자꾸 딴 생각이 나니까. 네, 실패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명상은 실패하기 딱 좋게 설계된 게임 같아요. 그래서 늘 실패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잘못했어. 또 망했어. 이게 아니라 그냥 다시 해볼까? 다시 하자. 다시 해볼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0번, 100번 돼도 상관없어요. 다시 할 수만 있다면 실패한 명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삶에 적용하면 똑같죠.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다시 해볼까? 그래, 다시 하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 근육이 바로 명상이 길러주는 두 번째 코어 근육입니다. 처음에 명상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 좋은 걸 나만 할 순 없다. 내가 진짜 명상을 하고 몸에 아픈 게 다 나았다. 내가 정말 명상을 하고부터 나의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뭐 이런 게 있나요? 하나만 알려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가장 일상적인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냥 언제든지 멈출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늘 브레이크가 외부에 있었거든요. 상황에 있거나 타인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브레이크가 내 손에 있다는 감각을 인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멈추고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라고 알게 된 거. 이게 제가 명상을 하고 제일 많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그 책에서 아무나 언제든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7일 명상법을 제안을 하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이제 오늘 이 전문정답에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좀 핵심적인 거 하나 알려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딱 10번만 숨을 쉬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나,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둘, 이렇게 하는 건데요. 하다 보면은 중간에 까먹게 돼요. 또 생각이 흩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시 하면 돼요. 이 명상의 제목이 보노보노 명상인데요. 보노보노 조개 까먹는 게 아닌가요? 네, 수달?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보노보노가 바다 위에 누워가지고 네. 둥둥 떠다니는 그 상상을 하시면서 보노보노가 조개를 잡고 이렇게 네, 조개를 잡고 했어 상상했어 지금 물속에 떠다니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고 둘. 오, 보노보노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정말 다르네요. 그냥 명상을 하라 그랬을 때 사실 집중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보노보노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그 여러분이 갔던 휴양지의 바다 위에 누워서 보노보노 옆에 딱 누워있는 그 상상하시면요. 진짜 10번 숨 쉬고 나면 좀 뭔가 달라져요. 웃겨. 자, 여러분 기억하셨죠? 보노보노라고 생각을 하고 물속에 한번 둥둥 조개와 함께 떠내려가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데요?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정말 제가 느껴져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얼굴에 화가 나 있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화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리고 특히나 더 젊은 친구들이 그 우울해하는 게 어디서 올까라고 생각해보면 오히려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이에서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에 이제 힌트를 주실 수 있는 분을 오늘 모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쉬어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책에서 제가 되게 좋았던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3년 전 마음이 많이 아팠을 때는 제가 이런 책을 쓸 수 있을지 생각 못했습니다. 생채기가 난 마음에 딱지가 않고 새살이 돋고 단단한 마음으로 살게 되기까지 명상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많이 아프다면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느껴보세요. 창을 열어 바깥 공기를 마시듯 내 마음에도 바람이 들 거예요. 괜찮아요. 이게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의 전부예요. 우린 언제든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고 둘. 오, 보노보노라고 생각하니까